검색요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작부터 쭉 풀으려면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녔던 그 직장을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고 뭐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서 회사를 만들고 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뭐 요약하자면 저는 회사를 나왔고 회사를 차릴 생각이 없었어요. 외국에 있는 다른 데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클라이언트들이 불러서 가보니 낮부터 갑자기 누나들이 수고했다고 밥 먹자고 하고선 술을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보니 제가 있던 팀이 저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팀원들 다 쫓아내고 개 패급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쪽 분야의 일을 모르는 애들을 데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무식한 수준이었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레벨의 클라이언트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도 분간을 못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전 회사에서 그게 가장 큰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이제 반강제로 회사가 만들어지고 통째로 저희 쪽에 넘어왔어요. 근데 제가 받아서 정말 일을 잘했어요. 일단 퍼포먼스는 글로벌에서도 따라올 데가 없었고요. 본사 정도가 저희한테 이제 좀 비비거나 조금 더 나은 정도였는데 한국은 완전 신규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에서도 니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관심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이 한국 법인의 성과가 본사에 더 멋지게 보이게 포장하는 그 보고에 제가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 내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겠어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성과도 잘 내고 무엇보다 본사에서도 좋아했었고 저희 클라이언트 누님들도 좋아했던 게 이 성과가 나고 성과가 뭐 비수기는 안 나고 그럴 때 굉장히 그것들에 대해서 타당한 논리, 대응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잘했었어요. 본사에서도 장사도 잘하지만 쟤는 항상 말이 되는 거를 해 뭐 이러면서 이 우리 한국의 누님들이 에이펙 총괄로 올라가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에이펙 비즈니스가 있으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메인을 잡거나 그쪽이 약하거나 없으면 일본이 메인을 잡습니다. 근데 일본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에이펙 헤드로 올라가고 이 누님들이 에이펙 총괄 CEO와 상무로 올라가시고, 근데 이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님들한테 예쁜 짓을 하다가 저까지 이제 덩달아 올라간 거예요. 일본에 PT를 갑니다. PT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대리인으로 일본 대행사 신규 선정하는데 제가 점수를 매기러 간 거예요. 좀 민망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나도 대행사인데 내가 누구를 평가해. 근데 또 평가하는 것도 평가하는 거지만 대행사 입장에서 이거를 제안한다고 얼마나 얘네들이 애를 많이 쓰고 이제 적은 규모의 광고비가 아니거든요, 그 회사가. 그랬을 텐데 내가 그거를 누굴 떨어뜨리고 하는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뭐 난 이제 누나들의 지식 창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모시고, 사실은 제가 이제 손잡고 따라서 일본을 이제 갔습니다. 그게 딱 만 7년 전이에요. 2013년 8월 24일 날 제가 가서 25일 날 PT를 하고 26일 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8월 26일이니까 만 딱 8년 전인 거지. PT를 이제 봤는데 이제 3개 업체를 PT를 받게 됐습니다. 한 군데는 디지털 쪽에 있지 않아도 들어봤음직한 회사예요. 또 하나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회사. 마지막 이제 하나가 딱 일본의 저 같은 데예요. 거기 사장의 백그라운드부터 너무너무 저하고 비슷해요. 이 3개 회사의 PT를 오전부터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갖고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비슷비슷해요. 같이 일을 해보면 저는 지금도 이제 글로벌 파트너들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말 한 데가 없습니다. 저는 맨날 말로는 뭐 우리나라 디지털이 근본이 없다느니 마케팅이 약하다느니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래도 한국이 일 제일 잘합니다. 부지런하기도 제일 부지런하고요. 고만고만합니다. 회사 유명하다고 해도. 또 이제 그때가 더웠었는데 애들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다가 일본 애들 특유의 그 젊은 직장인들 양복 있어요. 딱 맞게 입고 바지도 짧게 입고, 머리는 또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머리는 엄청 개성을 세워요. 뭐 어떤 애는 뭐 짧게 깎고 어떤 애는 이렇게 삐쭉삐쭉 세우고 열심히 이제 PT를 합니다. 또 지금 따지면 제 나이 정도 되는 아저씨 하나 뒤에서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감독하고 있고, 우리도 뭐 한국에서 뭐 특별한 게 없네요. 그럼 뭐를 중점적으로 할까요?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필담하면서 저 가운데 앉고 이제 사장님, 상무님 이제 양쪽에 모시고 하고 있는데
한 회사가 PT를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위화감이 드는 거. 내가 이제 두 번째 업체라 점심 먹은 직후였는데 굉장히 더웠었어요. 굉장히 덥고 집중도 안 되고 무엇보다 얘네가 뭐라고 떠드는지를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요. PT를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했는데 일본 도메스틱 영어 발음이었어요. 되게 알아듣기도 힘들고 집중도 안 되고 뭐 이러고 멍하고 이렇게 펴놓고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냥 뭔지 모르는데 위화감이 들어요. 이 장표 안에서, 페이지 안에서 뭐지 하고 딱 보니 이거예요.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쭉 봤는데 뭐 절반 정도는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을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눈이 초점이 없는 거죠. 다들 귀만 대충 소리를 듣고 있고 그냥 하고 싶은 질문만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모르겠다, 피곤하고 그렇게 임팩트도 없고 하니까 글자는 이때 이제 초점은 여기쯤에 가 있는 거죠.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챘어. 그래서 옆에 이제 사장님을 툭툭툭 치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뭐? 딱 봤는데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옆에 또 상무님한테 보셨어요? 뭐? 이거 보세요. 이야, 왜 이랬을까? 쉬는 시간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업체는 이제 돌아가고 박수까지 다 잘 쳐주고 이것 빼면 되게 성실하게 제안을 준비해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라는 걸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본 사장한테도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봤어? 그러니까 얘도 이제 몰랐던 거예요. 펴놓고만 있었지. 일본 사장하고 이제 앉아갖고 막 얘기를 하는 게 얘가 몇 날 며칠 이제 밤을 새고 힘들어 하다가 며칠 동안 보지 못한 여자친구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자친구와 이 제안만 끝나고 나면 내가 자기네 집에 가서 세수도 하고 라면도 먹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타이핑을 이렇게 해버린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제안 현장에서 저 말고 아무도 못 알아챈 것도 저는 되게 이해도 안 되고 무엇보다 이 정도 금액, 이 정도 광고비를 갖고 있는 회사에 PT를 들어오면서 내부에서 검수를 제대로 안 한 거야? 한번 하고 나면 윗사람으로 할수록 빠진 페이지는 언제 페이지네이션 제대로 됐는지 오타는 없는지 이거 한 번씩 다 봤을 텐데 어느 누구도 걸러내지 못한 채로 이게 들어왔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진짜 뭐 저런 미친 것들이 다 있나 싶은 회사 내 혹은 광고주의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장도 어디 갔다 찔르면은 뭐 감옥 갈 수 있는 일,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빠질 수 없는 이제 동료들과의 좀 재밌는 얘기, 그리고 저는 워낙에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사업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이제 잡지사 있을 때 우리 보스하고 술을 먹다가 대표님 나 같은 새끼 데리고 있느라고 진짜 힘들었죠. 내가 미안해. 내가 사장이 돼 보니까 알겠어. 이러고 사과를 한 적도 있었는데 남들 패급이라고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패급이었어요. 좀 일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 아니면 신기한 얘기 이런 것들 많이 좀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